19세기 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는 알렉산더 mon로, 존 벨, 존 구서, 로버트 녹스 등 선구적인 해부학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체에 대한 연구는 의학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그렇기에 에든버러는 해부학 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됐죠. 당시 스코틀랜드 법률에선 해부에 필요한 시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은 사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 사망한 고아. 해부학의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다 보니 실습을 위해 필요한 시체의 수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몇몇 해부학자들은 불법 거래를 통해 시체를 구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말이죠. 불법적으로 시체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덤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아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처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을 어지럽히는 것은 고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 행위였지만, 시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기에 위법 행위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이러한 나쁜 사람들을 막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했고, 무덤을 감시하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등 여러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시체를 훔치다 유가족들에게 걸려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자 점차 이러한 나쁜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체를 불법 거래했던 해부학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 녹스는 그런 해부학자 중 한 명이었죠. 1814년에 의사 면허를 획득했던 해부학자 녹스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여러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825년에 그는 에든버러 왕립외과대학의 교수가 됐고 해부학을 강의했습니다. 신선한 해부학적 주제에 대한 전면적인 시연, 즉 시체를 가지고 직접 해부학을 시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녹스. 하루에 2번 열리는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학생이 모여들었고, 그 수는 매번 4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시체의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었기에 녹스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녹스에게 접근한 이가 버크와 헤어였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버크는 1818년에 스코틀랜드로 이주해온 노동자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버크. 헤어는 과거가 불분명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숙집을 운영하며 거칠고 남들에게 잘 시비를 걸었던 헤어. 그런 그들이 1827년에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버크는 아내와 함께 헤어의 하숙집으로 이사했고, 그들은 항상 떠들썩하게 놀았습니다. 1827년 11월 29일, 헤어는 하숙인 중 한 명인 A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숙비가 4파운드나 밀렸기에 오늘은 꼭 받아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헤어는 열쇠를 사용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침대에 사망해 있는 A를 발견했습니다. A가 죽었다는 것보다 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먼저 걱정했던 헤어. 로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버크에게 헤어가 현 상황을 이야기하자 버크는 그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버크의 설명을 들은 헤어는 좋은 방법이라며 곧바로 의사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의사가 부종으로 인해 A가 사망했다고 진단하자 경찰들은 무고자인 A에 대해 어찌 처리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어는 경찰에게 자신이 장례를 치러주겠다 말했고, 목수를 불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관을 제작해 A를 넣고 밀봉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내일 장례를 치르겠다는 헤어의 말을 믿고 경찰은 돌아갔고, 모두가 돌아간 것을 확인한 헤어와 버크는 관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에 A의 시체를 숨긴 뒤 관 안에 무거운 것들을 채워 다시 밀봉했던 그들. 다음날 예정대로 장례식이 치러졌고, 버크와 헤어는 몰래 빼돌린 A의 시체를 들고 에든버러 왕립외과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녹스와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 A의 시체를 팔았습니다. 7파운드 10센트라는 돈을 받고 말이죠. 그들이 녹스의 연구실을 나설 때 그들을 기다리던 조수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처리해줄 사람이 또 생겼을 때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쁘겠네요. 이는 녹스도 A의 시체가 불법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조달을 해주길 바란다는 것을 조수를 통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A의 경우는 그가 병으로 사망했기에 우연히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시체 도굴꾼이 아니었으니깐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돈을 보며 둘은 아무런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체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라는 계획을 말이죠. 그들은 하숙인들을 목표로 삼았고 그렇게 1828년 10월까지 총 16명이 버크와 헤어의 손에 사망한 뒤 녹스의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희생자인 마거릿은 아일랜드 출신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1828년 10월에 웨지에서 방문해 숙박할 장소를 구하던 마거릿을 발견한 버크는 동양이라 말하며 헤어의 하숙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며 저녁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결국 마거릿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던 하숙인들에게 오랜만에 친척이 찾아와 한잔한 것이라며 둘러댔던 버크. 하숙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을 무렵 버크와 헤어는 마거릿을 살해했고 그녀의 시체를 침대 끝에 있는 집더미에 숨겼습니다. 다음날 하숙인 중 한 명이 마거릿이 숨겨져 있는 침대 쪽에서 스타킹을 발견해 다가가려고 하자 버크는 놀라며 하숙인을 저지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버크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하숙인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를 확인했고 사망해 있는 마거릿을 발견했습니다. 하숙인은 곧바로 경찰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가 경찰을 대동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시신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하숙인의 증언을 토대로 버크와 헤어를 신문했고 그들이 최근 녹스의 실험실을 자주 오갔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경찰은 녹스의 실험실에서 마거릿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크와 헤어는 자신들이 그저 사망한 마거릿을 녹스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경찰은 난관에 빠졌습니다. 마거릿을 검시한 검시관은 그녀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 결론 내렸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버크와 헤어를 살인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스코틀랜드에선 시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기에 위법 행위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 헤어의 하숙집에서 많은 이들이 사라진 점을 들어 경찰은 지속적으로 헤어를 신문하며 회유했습니다. 결국 헤어는 기소 면책 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버크와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버크와 헤어의 아내들도 공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지만 헤어의 아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백으로 인해 그녀들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828년 12월 24일에 열린 재판에서 헤어는 약속대로 기소 면책 특권을 받았기에 제외됐지만 버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전 스코틀랜드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는 버크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공개적으로 해부되고 해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골을 보존하는 것이 관례라면 저는 당신의 유골이 보존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후세의 사람들이 당신의 끔찍한 범죄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29년 1월 28일 버크는 군중들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해 2월 1일에 한 대학교 해부학 수업에서 공개 해부되었습니다. 헤어는 2월 5일 석방되어 화난 군중들을 피해 스코틀랜드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죗값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크와 헤일에게 불법으로 시체를 사들였던 녹스였죠. 당시 경찰은 녹스가 그들과 했던 거래에 대해 공개적인 성명을 거부했기에 그는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중들은 그가 아무것도 몰랐을 리 없다며 비난했고 버크와 헤어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녹스의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녹스는 왕리백과 대학의 규정 위반 행위로 강의에서 제명됐지만 여전히 실력 있는 해부학자였기에 1862년 사망하기 전까지 의료 행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에든버러 거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율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버크는 정육점 주인이고 헤어는 도둑, 녹스는 고기를 사는 소년. 침대 옆에 위스키 한 병과 밤새 지속될 수 있는 촛불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며 죄책감을 표현했던 버크. 그의 유골은 지금 에든버러 의과대학 해부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처럼 살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가 여전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